문제풀이반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반에서는 각 강의마다 주제를 선택해서 패턴과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주제에 편성하기 어려운 문제나 복습 문제, 보충 문제 등은 집중관리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제풀이반에서 수학의 전 범위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중관리반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반은 7, 8월 강의로 개설하지만 실제로는 7, 9월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 강의를 학원에서 촬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루에 많은 강의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를 갖고 7, 9월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모의고사반과 같이 진행이 되지만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문제풀이를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반에서는 문제 해결의 수학적인 실마리를 찾고 정답을 유도하는 과정을 익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턴을 만들어 이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보면 문제풀이반은 수학의 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풀이반은 수학을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임용시험 전공 문제는 수학으로 시험을 보지만 임용시험의 목적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풀면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둘이 정확한 비례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잘 풀면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 둘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합격전략특강과 모의고사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기본이론반에서는 되도록 수학에 집중을 하고 문제풀이반에서는 수학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하다가 모의고사반에서는 수학을 떠나서 완전히 시험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반의 주제인 답안 작성도 조금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수와 지엔의 기본적인 성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수는 군으로 본다면 무한순환군이 되죠. 자,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의 원소가 생성원이 될 수 있어요. 자, 대수학의 기본 이론반에서는 우리 군을 설명할 때 곱셈군을 기본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A가 생성하는 무한순환군은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가 A와 A 여건이다. 정수의 경우는 1과 1의 여건 마이너스 1이 생성원이 될 수 있다예요. 자, 다음에 자기동영상군을 생각할 건데요. 이 자기동영상군은 이 정수를 군으로 볼 것이냐 환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군으로 봤을 때의 자기동영상군이에요. 덧셈군 정수의 자기동영상군은 원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G2하고 동형이 돼요. 자, 1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만 하면 되죠. 1이 생성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것이 1, 1이 또 마이너스 1, 두 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소가 두 개고요. 자, 두 원소가 두 개를 갖는 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환으로 본다면 표수가 0이 되는 정역,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는 중요한 환이 되죠. 자, 정수에서 단원 또는 가역원이라고 부르죠. 여원을 갖고 있는 그런 원소들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자, 이제 Gn의 성질을 봅시다. Gn은 군으로 본다면 위수가 n인 유한순환군이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이 생성하는 유한순환군이라고 보지만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가 1 말고 또 있죠. 자, 제 수업 시간에는 UN이라고 쓸 건데요. 교재에 따라 GN 스타라고 쓰기도 해요. 임용시험 문제에 UN이라는 기호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GN 스타라는 기호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기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둬야 되는 기호가 되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UN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N은 뭐죠? GN의 원소 중에 N하고 서로 소인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원소가 몇 개 존재하죠? 5일남수 N개 존재한다. 자, 따라서 덧셈군 GN의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는 5일남수 N개 존재한다를 알게 돼요. 자, 이 UN이 GN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집합이에요. 저 UN은 곱셈으로서 뭐가 돼요? 군이 돼요. 자, 곱셈으로 군이 되는 이유는 GN은 환으로 본다면 표수가 n인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에요.
자, 가역원의 집합은 곱셈군이 되거든요. 그 가역원의 집합, 역원을 갖는 원소들의 집합이 바로 뭐예요? 유엔이 돼버려요. 자, 이 유엔이 GN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덧셈군으로 본다면 생성원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의 집합, 이 유엔이고요. 환으로 본다면 가역원들의 집합이 유엔. 자, 또 덧셈군에 대한 자기 동형사상군으로 보더라도 유엔하고 동형이 돼요. 그래서 이 유엔이라는 집합을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엔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대수학의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G2023에서 204의 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환군의 원소의 위수를 계산하는 작업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계산의 핵심은 빠르기와 정확성에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고 올해의 임용시험이 2024학년도 대비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2023과 2024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수학자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과 2024의 소인수 분해는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소인수 정도는 기억해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군의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보겠습니다. 군지의 원소 A의 위수가 n일 때 정수 K에 대해서 A의 K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수 K가 A의 위수 n의 약수라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K제곱과 똑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이면서 지수가 n의 약수인 원소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정체가 지수가 n과 k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A의 K제곱과 AN과 K의 최대 공약수 제곱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생성하는 순환군도 같고 위수도 같습니다. n과 k의 최대 공약수는 n의 약수이기 때문에 A의 n과 k의 최대 공약수 제곱의 위수는 n과 k의 최대 공약수분의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K제곱의 위수도 n과 k의 최대 공약수분의 n이 되겠습니다. 대수학의 군의 이론의 정리는 곱셈군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덧셈군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덧셈으로 변환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GN이 위험한 이유는 GN은 덧셈과 곱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쪽의 정리를 덧셈 순환군 GN의 형태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GN의 원소 K는 GN의 생성원 2를 K번 더한 것입니다. 2를 K번 더한 원소와 2를 n과 k의 최대 공약수번 더한 원소가 성질이 같기 때문에 K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n과 k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이 일치하고 K의 위수는 n과 k의 최대 공약수분의 n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리에 대입해서 G2023에서 204의 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핵심은 204와 2023의 최대 공약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용시험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임용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수가 많은 전공 A는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고 답안을 제출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의 계산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미 3, 4월의 집중관리반에서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계산하는 몇 가지 요령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집중관리반을 수강하신 분들은 복습을 해보시고 아직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수강하셔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령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령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AS 더하기 BT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AS 더하기 BT의 약수 중에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S 더하기 BT를 되도록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최대 공약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S 더하기 BT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최대 공약수이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은 계산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충분히 작은 AS 더하기 BT를 구해서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집중관리반에서 대략계산법이라고 부르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반에서 관련된 여러가지 기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꼭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04와 202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AS 더하기 BT로 작은 수를 만드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A의 배수와 B의 배수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뺄셈을 해서 작은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4의 배수 중에서 2023 근처에 있는 배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2040이 204의 배수 중에서 2023 근처에 있기 때문에 2040 빼기 2023의 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1과 17 중에 하나가 최대 공약수이고 17이 공약수이므로 최대 공약수가 1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순환군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G210에서 135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48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교집합의 위수를 구하시오. 자, 기입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해요. 역시 핵심은 빠르기와 정확성. 자, 그런데 생성원을 묻지 않고 위수를 물었어요. 임용시험은 생성원을 물어보지 않고 위수를 물어볼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학을 공부할 때 이 문제는 공부하자, 공부하지 말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순환군의 생성원은 유일하지 않죠. 그런데 위수는 유일해요. 채점을 할 때 봅시다. 생성원을 물어보면 답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 개 중에 하나 답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위수를 물어보면 위수는 유일해요. 답이 딱 결정돼 버렸어요. 자, 따라서 여기 위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출제한 건 채점을 위한 선택이에요. 수학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요. 채점을 편하게 하려면 위수를 물어봐야 편하게 한다. 자, 출제위원들은 반드시 채점을 고려해서 출제를 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할지라도 채점하기에 까다롭다면 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것과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과연 채점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채점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채점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요. 100%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뒤에 문제들도 전부 다 위수를 구하시오로 제가 출제를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채점을 고려해서 낸 거예요. 자, 기본 패턴은 이거죠. 순환군 두 개의 교집합. A가 생성하는 순환군의 두 개의 부분군. AK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과 AM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교집합은 자, K하고 M의 최소 공배수만큼 연산한 것이 생성하는 순환군이다. 역시 곱셈분에 대한 표현이니까 우리 GN으로 가져가면 덧셈으로 바꿔야 되죠. 위수가 n인 덧셈 순환군 GN에서 K가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과 M이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에 대해서 두 부분군의 교집합은 K와 M의 최소 공배수가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K가 생성하는 순환군을 계산하기 좋은 K와 N의 최소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고 두 개의 최대 공약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K와 M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후에 K와 M의 최소 공배수와 N의 최대 공약수를 생성원으로 택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계산의 횟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법 1은 두 번의 최대 공약수와 한 번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세 번의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방법 2는 최소 공배수 한 번, 최대 공약수 한 번, 총 두 번의 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의 횟수로는 방법 2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 2의 계산 과정을 보면 K와 M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숫자를 다뤄야 되는 귀찮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법 1은 n과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때문에 방법 2에 비해서 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K와 M의 최소 공배수가 큰 경우라면 방법 1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법 1과 방법 2로 계산을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G210에서 135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48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교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135와 210의 최대 공약수가 15이므로 G210에서 135가 생성하는 순환군은 15가 생성하는 순환군하고 일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210에서 48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6이 생성하는 순환군과 일치하겠습니다. 15와 6의 최소 공배수가 30이므로 교집합은 30이 생성하는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순환군의 교집합의 위수는 7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35와 48의 최소 공배수는 2160이므로 두 순환군의 교집합은 2160이 생성하는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2160과 210의 최대 공약수는 30이므로 교집합은 30이 생성하는 순환군이고 위수는 7이 되겠습니다. 예상대로 방법 2는 큰 수를 다룰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반에서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패턴을 다뤘지만 이 패턴은 반드시 익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순환군의 교집합을 구할 때만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응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이제 순환군의 덧셈이에요. G2023의 부분군 1386에 생성하는 순환군과 924가 생성하는 순환군 두 개를 더한 것의 위수를 구할 거예요. 자, 이건 처음부터 덧셈군만 보도록 합시다. GN의 원소 AB에 대해서 A가 생성하는 순환군과 B가 생성하는 순환군을 더한 것은 AB 두 개의 원소가 생성하는 군이 되고요. 이거 전체 군이 순환군이기 때문에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군이 된다. 역시 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로 바뀌겠죠.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A가 우리 N의 약수가 아니라면 생성원을 A하고 N의 최대 공약수로 바꾸고 B도 역시 마찬가지 생성원을 바꾼 다음에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A, B를 그냥 계산해요. A, B의 최대 공약수 계산한 다음에 자, 이 뭐예요? 생성원을 다시 바꾸는 작업. 역시 방법 1은 계산을 3개를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를 3개를 구해야 되고요. 방법 2는 최대 공약수를 2개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G2023에서 1386에 생성하는 순환군, 자, 뭘 구하면 돼요? 1386과 202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7이 만들어지네요. 역시 마찬가지 924하고 2023의 최대 공약수가 하면 7이에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다시 7이니까 자, 7이 생성하는 순환군이고요. 위수는 7분의 2023, 28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계산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먼저 뭘 구하죠? 1386과 9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462하고 202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우리 똑같이 풀 수가 있게 돼요. 역시 어느 쪽 방법이 좋다고 이건 말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군지의 원소 A에 대해서 A의 11제곱의 위수가 77이에요. 자, 그런데 A 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4번은 기입형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77이 A 11제곱의 위수예요. 우린 무엇을 알고 있죠? A 11제곱의 위수는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분의 A 위수가 된다라고 하는 순환군의 기본적인 정리를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A의 위수는 뭐예요? 77 곱하기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 11이 소수예요. 11이 소수기 때문에 이 최대 공약수는 둘 중에 하나죠. 1 아니면 11. 자, 따라서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면 서로소가 된다면 A 위수가 뭐가 만들어져요? 77이 만들어져요. 자, A 위수가 77이면 자,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에요? 11이네요. 모순이죠. 서로소라고 했는데 모순이 돼버려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는 서로소일 수 없다. 서로소가 아니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1이 소수니까 11일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11과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는 11이 되고요. 그러면 A 위수는 뭐가 만들어져요? 77 곱하기 11.
847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 문제는 우리 패턴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패턴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패턴으로 만들어서 기억할 거예요. 그게 바로 5번 문제가 바로 패턴으로 만드는 단계가 돼요. 소수 p와 자연수 m에 대해서 a의 p제곱이 m 곱하기 p일 때 a 위수를 구하라. 자, 4번은 뭐였죠? p가 몇이에요? 11. m이 몇이에요? 7. 자, 4번은 p가 11, m이 7인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그래서 저걸 패턴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소수 p와 자연수 m에 대해서 a의 p제곱의 위수가 mp가 된다면 a 위수는 mp제곱이 된다. 자,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 패턴을 기억을 해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증명을 해보겠어요. 우리 a p제곱의 위수가 mp예요. 자, 아까 4번 문제의 풀이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a p제곱의 위수는 a의 위수를 뭐로 나누면 되죠? p하고 a 위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따라서 a 위수는 mp 곱하기 p와 a 위수의 최대 공약수. 근데 이게 소수기 때문에 이 최대 공약수는 둘 중에 하나. 1 아니면 p죠. 최대 공약수가 1이라면 서로소가 된다면 a 위수는 m 곱하기 p가 되고요. a 위수가 m 곱하기 p면 자, p하고 a 위수의 최대 공약수가 p가 되니까 서로소라는데 모순이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p가 돼야 된다. 최대 공약수가 p가 되면 a 위수는 mp 곱하기 p, mp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정리라고 부를 수는 없죠. 하지만 임용시험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분명히 유리한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소수와 소수 p와 m을 바꾸면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주더라도 우린 보자마자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우리 G의 4620, 우리 위수가 4620인 순환군이에요. 자, N이라고 하는 정규 부분군은 1200이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 돼요. 자, 잉여군을 만들 거예요. 잉여군에서 2832의 잉여류의 집합. 자, 이거 원소거든요. 이 원소의 위수를 구하라. 문제가 됐어요. 자, 이거 여러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대수학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주시면 상당히 어려워해요. 자,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역시 패턴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뭐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GN의 잉여군의 정체를 빨리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GN에서 M이 생성하는 정규 부분군이에요.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정규 부분군이거든요. GN을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잉여군을 만들면 이게 뭐랑 동형이 되냐면 또다시 최대 공약수네요. G의 M과 N의 최대 공약수. 자, 얘랑 동형이 되는 군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엄밀하게 증명은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만 보겠어요. 만일 M이 N의 약수라면 GN을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잉여군을 만들면 M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GM과 동형이 돼요. 자, 위수는 M인 순환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M이 N의 약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야 되죠? 자, 쉬워요. 생성원을 바꾸면 되죠. GN에서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인데 M이 N의 약수가 아니면 생성원을 바꿀 거예요. N의 약수가 되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으로 바꾸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GN을 M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만든 잉여군은 GN을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만든 잉여군하고 같아요. 여긴 동형도 아니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생성원이 되는 이 법이 되는 군이 같은 군이에요. 생성원만 바꿨지만 생성원을 바꿨다고 해서 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동형도 아니고 진짜로 같은 군. 자, 그런데 여긴 이게 약수거든요. N의 약수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G의 M과 N의 최대 공약수. 자, 요 군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군에서 원소의 위수니까 다시 아까 봤던 패턴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4620과 120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60이 만들어져요. 역시 핵심은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느냐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문제는 결국 전부 다 어디로 되돌아가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로 되돌아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최대 공약수를 얼마나 빠르게 구할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따라서 G4620에서 1200이 생성하는 순환구는 뭐하고 똑같아요? 60이 생성하는 순환구하고 똑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의 잉여군은 G4620을 60이 생성하는 순환군을 법으로 만든 잉여군이죠. 60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된다. 60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60은 0이 되기 때문에 60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G60하고 동형이 된다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2832의 잉여류예요. 자, 이건 어디서 보는 거죠? 요군이거든요. 결국 2832의 정체는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되겠죠. 12 더하기 60, 이 생성한 순환군. 자, 따라서 12분의 60, 위수는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우리는 이걸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2832의 잉여류의 집합이 12의 잉여류의 집합하고 똑같다? 구할 필요 없죠. 기입형 문제라면 저거 구할 필요 없어요. 기입형 문제라면 위수만 빨리 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832와 60의 최소 공약수분이 60.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시작할 때 했던 순환군의 패턴. 익숙해지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수와 지연의 첫 번째 주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직도 정수와 지연에 대해서는 다룰 얘기가 굉장히 많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정수와 지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